한나라의 임금이 자신의 도읍을 버리고 피난길에 오르는 초유의 사태, 상상해 보셨나요? 그것도 불과 며칠 만에 진압된 반란으로 인해 벌어진 일이라면 믿기실까요? 조선 역사상 유일하게 왕이 수도를 떠나게 만들었던 충격적인 사건, 바로 이괄의 난 이야기입니다. 이 짧은 불꽃이 어떻게 조선의 운명을 뒤흔들고 훗날 뼈아픈 역사의 씨앗이 되었는지 그 숨겨진 미스터리를 함께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과거의 이야기가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던지는지 그 지혜를 찾아 떠나볼까요? 1623년 폐모살제라는 명분 아래 광해군을 몰아내고 인조가 왕위에 오르는 인조반정이 성공했습니다. 새로운 시대의 서막을 알리는 환호성이 궁궐을 가득 채웠죠. 하지만 이 환호성 뒤편에는 불만과 불안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반정의 성공에 가장 큰 공을 세운 이들을 포상하는 공신 책봉 과정에서부터 삐걱거림이 시작되었는데요. 수많은 공신이 1등, 2등, 3등으로 나뉘어 책봉되었고 그 중에서도 2등 공신에 이름을 올린 한 인물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괄 장군이었죠. 그는 반정의 최전선에서 활약하며 혁혁한 공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보다 공이 적다고 여겨지는 이들보다 낮은 등급을 받게 되자 깊은 상대적 박탈감에 사로잡혔습니다. 나의 노고는 이것밖에 안 되는가 하는 회의감이 그의 마음속에 자리 잡기 시작한 것이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는 조정의 핵심 요직이 아닌 조선의 북방, 특히 척박하고 위험한 서북 지역의 방어 임무를 맡게 됩니다. 마치 공을 세운 충신에게 내려진 상이 아니라 불온한 세력을 멀리 보내려는 견제처럼 느껴졌을 겁니다. 조정 대신들 사이에서는 이미 이괄에 대한 불신과 시기가 싹트고 있었으니까요. 혹시 저자가 또 다른 반역을 꾀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의심의 눈초리가 그를 옥죄어 왔습니다. 불안과 불만이 뒤섞인 채 이괄은 그렇게 서북으로 향할 수밖에 없었죠. 이러한 불길한 예감은 결국 현실이 되고 맙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조정은 이괄에 대한 의심을 거두지 못하고 급기야 그를 한양으로 소환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리고는 그의 아들 이전까지 인질로 잡으려 시도했죠. 이는 이괄에게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모욕이자 자신을 제거하려는 노골적인 움직임으로 비쳤을 겁니다. 결국 억눌렸던 분노는 활화산처럼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더 이상 물러설 곳은 없다. 이괄은 칼을 뽑아들고 조정에 맞서기로 결심합니다. 그는 오랜 시간 훈련시킨 정예 병사들을 이끌고 서북 지역에서 일제히 봉기했죠. 그들의 진격은 마치 거대한 파도와 같았습니다. 깃발을 휘날리며 남하하는 수천의 병사들은 가는 길목마다 관군을 압도하며 파죽지세로 전진했습니다. 갑작스러운 반란 소식에 조정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도원수 장만이 이끄는 관군이 급히 출격했지만 이괄에 훈련된 병사들은 예상보다 훨씬 강력했습니다. 치열한 교전 끝에 관군은 큰 피해를 입고 후퇴할 수밖에 없었죠. 이괄의 반군은 이제 거칠 것 없이 한양을 향해 빠르게 진격하고 있었습니다. 도성 안은 일순간 아수라장이 되고 말았습니다. 왕이 머무는 수도가 반란군에게 함락될 위기에 처한 것은 조선 역사상 전례 없는 일이었습니다. 백성들은 공포에 질려 피난길에 오르고 조정 대신들은 우왕좌왕하며 혼란에 빠졌습니다. 임금인 인조 역시 불안한 눈빛으로 북쪽 하늘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죠. 과연 이 위기를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을까요? 조선의 운명은 지금 거대한 경랑 속에 던져진 듯합니다. 밤하늘은 깊어만 가고 한양 도성 전체는 숨막히는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결국 이괄의 군세는 거침없이 도성 문을 부수고 물밀듯이 밀려 들어왔죠. 훈련받은 병사들이 깃발을 휘날리며 거리를 장악하는 모습은 그야말로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왕이 머무는 수도가 반란군에게 유린당하는 초유의 사태 앞에서 임금 인조는 더 이상 머뭇거릴 수 없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 인조는 비통한 마음을 애써 감추며 급히 궁을 떠나야 했습니다. 왕의 행렬은 공주를 향해 급하게 피난길에 올랐습니다. 궁궐을 빠져나가는 인조와 신하들의 모습은 마치 달아나는 그림자처럼 위태로워 보였죠. 왕의 권위와 존엄이 땅에 떨어진 듯한 조선 역사상 전례 없는 충격적인 순간이었습니다. 백성들의 불안한 시선과 귓가의 맴도는 반란군의 함성 속에서
인조는 오직 무사히 피난처에 도착하기만을 바랐을 겁니다. 과연 임금의 마음은 얼마나 찢어졌을까요? 그가 바라본 한양의 밤은 얼마나 차갑고 어두웠을까요? 왕이 떠난 텅 빈 궁궐은 이제 이괄의 차지였습니다. 승리에 도취된 병사들의 함성이 한동안 궁궐을 가득 채웠겠지요. 이괄은 스스로 역사의 승리자가 된 듯한 착각에 빠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는 곧 선조의 손자인 흥안군을 새로운 왕으로 옹립하며 짧은 정권을 수립했습니다. 스스로가 새로운 시대를 열 영웅이라도 된 것처럼 말이죠. 궁궐의 왕좌에 앉은 흥안군과 그를 둘러싼 이괄 세력의 모습은 잠시나마 새로운 왕조가 들어선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하지만 이 짧은 승리의 환호성 뒤에는 벌써부터 불안한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위세를 떨쳤지만 반란군의 내부는 이미 갈등의 씨앗을 품고 있었죠. 각기 다른 야망을 가진 자들이 모여든 만큼 그들의 결속은 생각보다 허약했습니다. 승리의 기쁨도 잠시, 불화의 조짐이 곳곳에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서로를 불신하고 더 큰 이권을 차지하려는 밀담이 오가며 은밀한 배신이 모이되고 있었던 겁니다. 마치 끓어오르는 용암처럼 언제 터질지 모르는 균열이 반란군 내부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었죠. 이괄의 짧은 승리는 시작부터 허무함과 불안감을 안고 있었던 셈입니다. 왕좌에 앉은 흥안군은 허수아비에 불과했고 이괄은 반란군 내부의 복잡한 역학관계 속에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한양을 장악했다는 일시적인 쾌감은 곧이어 다가올 파멸의 징조를 가리지 못했던 것이죠. 왕이 떠난 수도, 그리고 그곳을 차지한 반란군의 불안한 평화는 과연 얼마나 오래 지속될 수 있었을까요? 거대한 회오리 바람처럼 몰아쳤던 이괄의 나는 이제 또 다른 국면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획안의 흐름을 정확히 이해하고 이전 회차의 마지막 부분에 이어서 10분부터 15분 구간의 대본을 작성하겠습니다. 모든 원칙과 제약 조건을 준수하며 오직 스크립트 내용만을 출력하겠습니다. 겉으로는 위세를 떨쳤지만 반란군의 내부는 이미 갈등의 씨앗을 품고 있었죠. 각기 다른 야망을 가진 자들이 모여든 만큼 그들의 결속은 생각보다 허약했습니다. 승리의 기쁨도 잠시, 불화의 조짐이 곳곳에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서로를 불신하고 더 큰 이권을 차지하려는 밀담이 오가며 은밀한 배신이 모이되고 있었던 겁니다. 왕좌에 앉은 흥안군은 허수아비에 불과했고 이괄은 반란군 내부의 복잡한 역학관계 속에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한양을 장악했다는 일시적인 쾌감은 곧이어 다가올 파멸의 징조를 가리지 못했던 것이죠. 왕이 떠난 수도, 그리고 그곳을 차지한 반란군의 불안한 평화는 과연 얼마나 오래 지속될 수 있었을까요? 거대한 회오리 바람처럼 몰아쳤던 이괄의 나는 이제 또 다른 국면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 불안했던 평화는 정말 찰나에 불과했습니다. 반란군의 승리는 모래성처럼 허물어지기 시작했고 그들의 짧은 영광은 곧 무자비한 현실에 부딪히게 됩니다. 도원수 장만이 이끄는 관군은 흩어졌던 전열을 다잡고 마치 벼랑 끝에서 다시 솟아나는 용처럼 맹렬한 반격을 시작했습니다. 지방에서 모여든 관군 병사들은 나라를 되찾겠다는 일념으로 똘똘 뭉쳐 압도적인 기세로 한양을 향해 진격해왔던 겁니다. 한편 한양을 차지했던 이괄의 군대는 예상치 못한 관군의 반격에 허둥댔습니다. 그들의 내부에 이미 깊게 자리 잡고 있던 불화와 불신은 이때 치명적인 약점으로 작용했고요. 병사들은 사기가 꺾여 이탈하기 시작했고 지휘체계는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결국 이괄은 자신의 부하들에게 배신당하는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한때 왕을 피난시키고 수도를 점령했던 그의 야망은 이토록 허무하게 막을 내렸던 것이죠. 거대한 폭풍처럼 몰아쳤던 이괄의 난은 그렇게 단 며칠 만에 맥없이 진압되었습니다. 왕이 비었던 한양은 혼란과 파괴의 상처로 피폐해진 모습이었습니다. 불과 열흘 남짓한 시간이었지만 이 짧은 반란은 백성들에게 깊은 고통과 불안감을 안겨주었죠. 피난지 공주에서 돌아온 인조의 마음속엔 지워지지 않는 불안감이 드리워졌을 겁니다. 왕좌에 다시 앉았지만 그의 눈빛에는 이전과는 다른 깊은 경계심과 의심이 서려 있었을 테니까요. 이괄의 나는
단순히 한 인물의 반역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조선 사회에 깊은 상흔을 남겼죠. 특히 서북 지역에 대한 뿌리 깊은 차별은 이 사건을 계기로 더욱 심화되었습니다. 반란의 근거지였다는 오명이 덧씌워지며 그곳 백성들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게 되었고, 이는 또 다른 불씨가 될 가능성을 품게 되었습니다. 인조는 왕권에 대한 불신과 북방 지역에 대한 경계를 더욱 강화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자리 잡은 불안감은 조정의 판단을 흐리게 했고, 결국 훗날 조선을 뒤흔들게 될 정묘호란과 병자호란이라는 뼈아픈 비극의 씨앗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 짧고 허망했던 반란은 조선의 운명에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겼습니다. 역사는 때론 작은 불씨가 거대한 불길이 되어 모든 것을 집어삼키는 비극을 보여주곤 하죠. 이괄에 나는 내부의 갈등과 차별이 국가 전체의 안보에 얼마나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파장이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뼈아픈 교훈이 아닐까요? 한 인물에 그릇된 야망과 그로 인한 파급 효과는 상상 이상으로 거대했던 겁니다. 하지만 반란의 불꽃은 오래 타오르지 못했습니다. 한양을 잠시 점령했던 이괄의 군대는 관군의 맹렬한 반격 앞에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했죠. 기세등등하게 한양으로 진격했던 그들의 발걸음은 이제 필사의 도주로 바뀌었습니다. 관군은 지친 이괄군을 끈질기게 추격했고 곳곳에서 처절한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인조는 다시 한양으로 돌아왔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지울 수 없는 불안과 의심이 자리 잡았습니다. 왕이 수도를 버리고 피난했다는 초유의 사태는 그에게 큰 트라우마로 남았을 겁니다. 특히 반란의 근거지였던 서북 지역에 대한 인조의 경계심은 극에 달했습니다. 이괄의 나는 조선이 가진 내부의 문제점들을 여실히 보여주는 거울과도 같았습니다. 한 인물에 그릇된 야망에서 시작된 작은 불씨가 국가 전체의 안위를 위협하는 거대한 불길이 될 수 있음을 역사는 우리에게 똑똑히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반란 이야기가 아닌 국가의 안정과 통합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일깨워주는 뼈아픈 교훈으로 남았습니다. 이 짧았던 반란이 남긴 상처와 교훈은 정묘호란과 병자호란이라는 더욱 거대한 비극의 서막을 알리는 비극적인 전조였습니다. 내부의 분열과 약화된 국방력은 청나라의 침략 앞에서 조선을 무기력하게 만들고 말았죠. 이괄의 난은 단순히 과거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한 번의 잘못된 판단과 차별, 그리고 내부 분열이 국가 전체의 안보에 얼마나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생생한 교훈이자 역사 속 갈등과 그 파장이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는지에 대한 깊은 사색을 유도하는 중요한 전환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는 이 뼈아픈 역사를 통해 어떤 지혜를 얻을 수 있을까요? 역사는 언제나 우리에게 묻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